경비, 당장 이 사람 끌어내. 체조센터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손가락을 뻗으며 소리쳤다. 그 옆에는 당황한 표정의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체조장 전역에 울려 퍼졌고 이미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하던 사람들도 동작을 멈추고 그 장면을 주목했다. 왜 이러십니까? 저도 정식으로 등록하고 들어온 회원입니다. 낯이 익은 젊은 남자가 당황스러운 듯 대답했다. 한눈에 봐도 그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이었다. 그런데 평소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상황. 누군가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누군가요? 그게 중요합니까? 규칙을 몰라요. 여기는 엘리트 선수 트레이닝 구역이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중년 남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높였다. 체조센터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했다. 주변에 있던 회원들과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혹시 제 무릎 보호대가 문제가 되나요? 체조장을 빌려 쓴다고 들었는데 규정상 보호장비 착용이 안 되나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한치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당연히 문제가 되지. 규칙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말이 돼? 무릎 보호대가 필요하다면 여기 올 자격이 없는 거야. 체조센터 시설은 우리 소수 엘리트에게만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 저거 손흥민 아니야? 에이, 설마 축구선수 손흥민이 왜 여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버스 안에서도 봤다는 사람 이야기가 있었어.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던데. 여러분 지금 이 광경 보이세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하며 핸드폰을 들어 촬영을 계속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 중년 남자 체조센터 운영 책임자래. 괜히 끼어들면 우리도 쫓겨날지도 몰라. 한쪽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노년 여성도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 원래부터 권위적인 태도로 유명했어. 손님도 가려받는다니까. 근데 손흥민 같은 유명인이 와도 저 모양이라니. 체조장 안은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정전이 된 것처럼 삽시간에 고요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손흥민과 중년 남자에게 집중된 가운데 긴장감이 높아졌다. 왜 이러십니까? 저도 부산 행사 때문에 와서 무릎이 조금 안 좋아. 보호대만 착용했을 뿐입니. 이 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면 안전장비를 반드시 꺼내야 합니까? 손흥민이 다시 차분히 물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하, 유명인이라서 특별 대우라도 받을 줄 알았나 본데? 여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무릎이 안 좋으면 더더욱 퇴장해야지. 허접해 보여서 귀찮게 굴 거면 그냥 집에 가. 그러자 주변에서 에이, 너무 심한 말이잖아요. 하고 중년 남자에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저분이 누군지 아시긴 합니까?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설령 그가 누구든 너무 무례하시네요.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이봐, 너희나 신경 꺼. 이 체조장 운영은 내가 책임지고 있어. 방해하면 전원 퇴장 조치해버릴 테니. 그 순간 다른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급히 다가왔다. 아, 팀장님, 저기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무릎 부상 경험이 있어서 보호대 착용이 필수라고 말씀하셨습. 사실 규정에도 무릎 보호대 착용이 금지된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곳은 올림픽 시설을 겸해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날이잖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자 팀장이라는 호칭이 붙은 중년 남자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김대리, 당신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저 사람한테 괜히 아부 떠는 거지? 여기서 잘못 굴면 당신도 곤란해질 거야. 여직원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아부가 아니라 그냥 규정상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측에서 정식 회원비를 냈다는 것도 확인했습.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절차가 문제가 아니야. 이 체조센터는 엘리트 선수들과 특정 VIP들만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야. 일반인이긴 해도 유명하니까 입장을 허락했을지 몰라도 이 정도 요구사항도 못 들어주면 엘리트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고. 한쪽에서 남자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엘리트 이미지?
저 사람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 손흥민 선수가 훨씬 엘리트 스포츠인이잖아. 손흥민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보였지만 최대한 진정을 하려는 듯 입술을 앙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쉰 뒤 차분하게 말했다. 제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 그냥 제 무릎 보호대 착용이 왜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네요. 여긴 운동을 안전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제 돈을 내고 정식으로 들어온 회원입니. 무릎 보호대를 빼면 부상 위험이 커서 곤란합니. 제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그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손흥민을 내려다보듯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쪽 규정은 내가 결정해. 그리고 여긴 엄연히 우리 체조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이고 난 여기에서 수석 운영 책임자야. 너 같은 축구 선수 따위가 와서 훈련할 수준은 아니라고. 그러자 인근에서 듣고 있던 학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며 친구에게 말했다. 아니, 저기서 체조 연맹이 왜 나와? 그리고 손흥민 씨는 단순히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 개방 행사에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그러게 말야, 오늘 특별히 지역 주민과 스포츠 스타가 함께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홍보했잖아? 이상하네. 저 책임자란 사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체조센터 한 모퉁이에서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다.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혹시라도 이 영상 인터넷에 올라가면 엄청난 이슈 될걸? 맞아. 이 사람이 정말 엘리트 체조인 출신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되나? 바로 그때 체조센터 안내 마이크가 켜지면서 스피커로 여성 스태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산 스포츠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유명 선수를 초청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쏠리자 여직원은 다시 조용히 팀장에게 다가가 설득하려 했다. 팀장님, 오늘은 부산시도 관련되어 있고 체조협회 위원님들도 참관하실 예정이니 괜히 이런 논란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저희 센터가 너무 배척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여직원의 말을 듣고도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산시가 뭘 어쩔 건데? 언론이고 뭐고 내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까 모두 내 지시에 따르라고. 저 선수 무릎에 보호대 착용했으면 여기 있는 체조 기구 사용은 금지. 당장 안내방송이라도 내. 그건 좀 지나친 듯합니다. 여직원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지만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분노 섞인 웅성임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체조장이면 무릎 보호대 착용하는 게 오히려 안전을 위해 좋은 거 아닌가? 저 팀장이라는 사람, 혹시 자기 권력 과시하려는 게 아닐까? 일부러 손흥민 선수를 망신 주려는 것 같네. 그러자 손흥민도 참고 있던 마음이 폭발 직전인 듯했다. 이보세요. 계속 이렇게 저를 모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 그리고 제 무릎 보호대. 프로 선수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임니 왜 그걸 트집 잡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왜냐고? 너 같은 사람 들어와서 이 센터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게 싫으니까. 이 센터는 체조인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공간이야. 유명 축구 선수라고 해서 들어온 것부터가 우스운 거고 게다가 보호대 꼈다고 유세까지 떨잖아? 유세란요? 제가 언제 유세를 부렸습니까? 그냥 부상 예방을 하겠다는 것뿐이잖아요. 그래, 그 부상 예방이란 명목으로 특별 대우 바라는 거 아냐? 이 센터가 내 팬클럽이 모인 곳이거나 너만 주목받는 홍보 수단으로 착각하지 마. 그 순간 참다 못한 한 남성 관람객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실례합니다. 저도 오래 이 센터를 이용해 왔는데요. 여기는 원래 일반인도 수강 신청하면 일정 시간 동안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 오늘도 개방의 날이라서 입장료 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팀장은 그 남성을 노려보더니 손으로 쫓아내듯 제스처를 취했다. 당신도 말이 많네. 계속 그러면 퇴장 조치하겠어. 규정은 내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센터 홈페이지 공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는걸요? 홈페이지. 그 공지는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상부 압력 때문에 그렇게 올려둔 거지.
실제로 우리가 VIP급이 아니면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걸 몰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술렁임은 더 커졌다. 저 사람 원래부터 독단으로 운영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였나 봐. 체조협회도 이런 갑질 알고 있나? 그러자 손흥민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저는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 정식 등록비도 냈고 규정도 위배하지 않았습. 무릎 보호대는 제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센터 운영에 어떤 피해를 준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습. 만약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제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항의할 겁니다. 팀장은 비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항의? 어디 해봐. 네가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난 체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협회 이사들도 내 편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소리 없이 다가온 체조센터의 또 다른 관계자로 보이는 노신사가 입을 열었다. 김 팀장, 내가 자초지종을 다 들었네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어. 그러자 팀장이 얼굴을 굳히며 돌아봤다. 아, 위원님, 여긴 어떻게 오긴 오늘 체조협회 공식 일정으로 참관하러 왔지. 그리고 사태가 이 정도로 커졌는데 당신이 옳게 대처했다고 보기 어렵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스포츠인이고 오늘 이 행사는 모든 종목 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대회 교류 행사라고. 내가 직접 초청장도 보냈는데 순간 팀장은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거리다가도 곧 다시 비뚤어진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위원님, 저는 체조만의 고유 문화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이러는 겁니. 축구 선수에게 무릎 보호대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체조기구는 매우 정교해요. 괜히 부적합한 장비로 사용해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자 노신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책임은 당연히 우리가 지면 되지. 안전장비를 차고 훈련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종목을 막론하고 서로 안전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취지였네. 경직된 태도로 다 쫓아내면 무슨 교류가 되겠어? 팀장은 더 이상 논리를 펴기 어렵다는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아, 하지만 전 원칙을 중시하니까요. 괜히 인원들이 본받아서 아무나 무릎 보호대 착용한다고 하면 체조 동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한쪽에서 손흥민이 낯빛을 조금 풀며 조용히 위원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사실 저는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 제 무릎 보호대가 체조센터 규정에 반한다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무릎 보호대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더 줄어들 텐데요. 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체조도 부상을 입기 쉬운 종목이다 보니 오히려 보호 장비의 필요성을 더 연구해야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김 팀장은 예전부터 순수 체조 전통에 대한 신념이 강해서 모든 장비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려고 했던 것 같군. 팀장은 윗사람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 분을 삼키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위원님, 저는 단지 이 공간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고 해도 일단 축구 선수잖아요. 체조 선수들을 위한 공간에서 기구를 다루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자 주변에서 참다 못한 몇몇이 큰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전에도 축구 선수가 와서 체조기구를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유연성 훈련을 위해 협조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 착용은 안전을 위한 거지 전혀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단체로 김 팀장을 향해 항의하기 시작했고 휴대폰 카메라도 계속 돌아가며 현장을 생생히 담았다. 지금 이 영상 SNS에 올리면 곧바로 퍼질 거야. 손흥민 선수가 괜히 이 체조센터에서 무시당했다라고 하면 여론 들끓겠는데 아마 스포츠 관련 기사에 크게 날 거다. 김 팀장은 주변의 압박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힘주어 목소리를 높였다. 맘대로 올리든지 말든지 난 나름의 원칙과 자존심이 있다고. 무릎 보호대 때문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체조인들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온 게 더 기분 나쁘다고? 그 순간 뒤편에서 길게 줄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이 손을 들었다. 죄송한데 저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요. 어릴 때부터 무릎이 약해서 걷거나 뛸 때 충격을 줄이려고요.
체조 수업 듣기 위해서 여길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려면 다칠 수 있으니 보호대 착용해라 라고 권하셨거든요. 주위가 또다시 술렁였고 모두 김 팀장을 빤히 쳐다봤다. 뭐, 어떤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단 거야. 선생님들도 체조 연습 중 부상 예방 위해 보호대 권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김 팀장은 할 말이 막히는 듯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체면을 차리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학생이 다칠까봐 그랬던 거고, 이 사람은 축구 선수니까 이미 무릎 상태가 안 좋다잖아. 여기서 기구 훈련하다 더 다치면 센터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고. 손흥민은 다시금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원해서 찾아온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 체조 기구를 혹독하게 사용할 생각은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폼 점검 정도를 하려 했습. 오히려 부상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들어서요. 게다가 오늘 행사는 안전한 스포츠 교류가 테마라고 들었는데요. 위원도 거들었다. 맞네. 오늘 행사는 스포츠 분야 간 장벽을 허물고 교류를 통해 서로 성장하자는 취지지. 체조인과 축구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김 팀장은 그걸 잊었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김 팀장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못 냈다. 헛기침을 하며 좌우를 살폈고 갑자기 시선을 떨구었다. 물론 취지는 알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줄 몰랐고 게다가 제가 본 손흥민 선수의 보호대가 유별나 보였어요. 괜히 주변 시선을 끌면 체조인들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러자 손흥민은 한 발 나서서 부드럽게 답했다. 제 보호대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규정 위반이라든가 안전에 해가 된다든가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굳이 빼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습.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배척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주위에서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손 선수 말이 맞습니다. 라는 응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 팀장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팀장님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나요? 중계 중인데 이 상황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체조만의 엘리트 문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여러 질문이 쏟아지자 김 팀장은 그제야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에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내가 잘못했단 말인가.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경 쓰이는 듯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센터 사장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이 허둥지둥 뛰어왔다. 김 팀장,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외부에서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SNS로 실시간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러자 김 팀장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사장님, 저는 그저 체조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었던.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주목받으면 정작 체조 선수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사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지금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센터가 공공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고 사람을 내쫓으려 한 데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 손 선수께 당장 사과하세. 그리고 빠르게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도 거세게 호응했다. 사과하세요. 규정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치셨습니까? 체조인이라면 스포츠 정신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고개를 떨궜다. 손흥민 선수, 죄송합니. 제가 독단적으로 규칙을 오해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손흥민은 가만히 김 팀장의 눈을 바라보고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듯 차분히 물었다. 왜 제 보호대 착용을 그렇게까지 문제 삼으셨나요? 저를 잘 모르시거나 저에 대해 선입견이 있으셨던 건가요? 김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예전에 우리 체조 선수 중 한 명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시설을 쓰다가 기구 일부를 손상시킨 적이 있습.
그래서 보호대가 오히려 기구의 마찰면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정 종류의 보호대 문제였지 모든 보호대가 그런 건 아닌 줄 알면서도 제가 너무 경직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 있었군. 하지만 그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선수 개인의 탓만 할 게 아니라 보호대 규격이나 기구 관리 방식도 개선해야 했을 텐데. 김 팀장은 무척 난처한 표정으로 자책하며 말했다. 저도 그 일로 협회에서 질책받았고 그 이후로 보호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더 심해졌습.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보호대를 착용하고 들어온 순간 그때 기억이 떠올라 무의식적으로 막아야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불안과 오만함이 낳은 실수입니다. 그러자 사장도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도 오늘 같은 행사에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어야지요. 센터 운영자로서 오히려 보호장비 사용을 장려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해야 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시스템을 바꾸도록 합시다. 김 팀장은 작게 끄덕였다. 네. 정말 죄송합니. 손 선수,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요?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 저도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화가 났지만 이제 사정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체조협회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시설 점검 방식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안도하는 목소리를 냈다. 휴, 드디어 사과가 나왔네. 이제 잘 해결되는 건가? 소년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앞으로 저도 무릎 보호대 착용하고 훈련해도 되나요?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김 팀장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규정 때문에 고민했다면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보호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마. 관람객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이들도 환호성을 질렀다. 와, 드디어 체조센터도 변화하나 보다. 손 선수 덕분이네. 이렇게 공론화돼서 규칙이 바뀐다면 좋은 거 아니야. 손흥민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 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운동할 때 부상을 예방해야 하니까요. 오늘 이 일을 통해 체조계가 더 안전해지고 저 같은 선수나 일반인 모두가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에 위원도 박수를 치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 당신이야말로 우리 체조계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네. 이왕이면 오늘 행사의 취지대로 간단한 유연성 훈련 시범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나? 함께 교류를 진행해 보고 싶은데.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저도 체조 선수분들에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도움될 만한 스트레칭 법도 여럿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기회를 빌려 함께 배워봅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삼삼오오 흩어졌다. 김 팀장 역시 머쓱하게 서 있다가 뒤늦게 한 발짝 다가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저만의 원칙을 우겨대지 않겠습.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안전 규정도 유연하게 바꾸고 여러 종목 선수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장이 나서서 체조센터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오늘 일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무릎 보호대 같은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니 그 과정에서 회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도 시에서 기획한 교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문제가 드러나서 오히려 다행이네요. 체계가 잡히면 부산 시민들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죠. 한 스태프가 그렇게 말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그제야 체조센터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마치 무더운 여름날 갑자기 소나기가 지나가고 맑아진 하늘처럼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 관람객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장면을 담는 듯했다. 손흥민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다들 제 케인의 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무릎 보호대 하나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느꼈습. 운동의 본질은 기량 향상뿐 아니라
안전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맞습니다 하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학생들도 해맑게 웃었다. 예전부터 우러러보던 손흥민 선수 직접 보게 돼서 영광인데 이런 식으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오늘 일 덕분에 체조센터가 달라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휴대폰을 끄며 말했다. 네, 앞으로 SNS에 체조센터 갑질 같은 식으로 올릴 필요 없이 체조센터 혁신 계기 정도로 바꿔 써야겠네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요. 잘못된 태도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센터가 변할 수 있다면 저도 책임지고 개선해 보겠습. 손 선수.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직접 센터 운영을 도울 수는 없지만 향후에도 체조인 분들과 교류하며 서로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 주세.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협조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환호했고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 다른 시설들도 안전장비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체 스포츠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그리고 오늘처럼 협회, 시 관계자, 유명 선수, 일반인 모두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자주 있어야 하네. 지금은 불미스러운 충돌로 시작됐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갈 일이 많지. 그러자 사장이 음향 마이크를 다시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오늘 교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 손 선수께서도 우리 체조 선수들도 함께 안전수칙을 지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 곧 시범 경연도 있을 예정이니 다들 자리에 앉아 관람해 주세요. 처음엔 저렇게 대립하더니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사람이 달라 보이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문제는 그 뒤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니까.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친구에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가 진짜 멋있다. 화가 나도 결국 대화를 통해 풀잖아. 그러니까 무릎 보호대가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될 줄 몰랐는데 이제 나도 당당하게 착용하고 운동할 수 있겠어. 김 팀장은 한숨을 쉬며 그러나 조금은 미소 띤 얼굴로 마지막 말을 전했다. 오늘 일은 두고두고 반성의 계기가 될 겁니. 아마도 전 이후로 더 많은 대회 손님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우리 체조센터를 제가 직접 나서서 홍보도 하겠습. 미안합니다. 정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응답했다. 그럼 저도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겠습. 그리고 오늘 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더 나은 스포츠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사장은 장내 마이크를 잡아 다시 안내방송을 했다. 자, 이제 10분 후에 여러 종목 대표 선수들이 시범 경연을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지켜봐 주세.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체조센터는 보호장비 착용에 대해 더욱 융통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구경을, 일부는 준비 운동을 이어가며 교류 행사에 집중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던 사람들도 이제 끝이 난 것 같네. 그래도 재미있는 전개였어. 내일 또 지켜봐야겠다. 하고 각자의 SNS에 올릴 생각을 하곤 미소 지었다. 행사가 슬슬 재개되자 김 팀장은 목소리를 낮춰 손흥민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넸다. 다시 한번 고맙고 미안합니.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 센터를 알리는 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허리를 살짝 숙이고 웃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단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정말 달라지셔야 해요. 안전한 환경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저도 이 체조센터가 정말 훌륭한 곳이라고 적극 알리겠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했고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보냈다. 행사는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모두가 잔뜩 기대에 부푼 눈빛으로 매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껏 달아올랐던 갈등은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마음을 조금 더 열어 협력하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끝난 건가요?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다들 영상 올리면 반응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체조센터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시설이 좀 더 안전과 배려를 중시해야 한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게요.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와야겠어요. 누구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부산 체육계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이야기했다. 세상 모든 운동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오늘 우리가 겪은 갈등이 헛되지 않으면 좋겠네. 그러자 바로 옆에서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네, 분명 바뀔 거예요. 그리고 손 선수는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 저희도 센터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잘 기록해서 다른 곳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다. 조습 저도 이 일을 계기로 어느 종목이든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을 자주 전할게요. 사람들은 체조 매트 주위로 모여들었고 드디어 시범 경연이 시작되었다. 음악이 흐르며 체조 선수들이 잔뜩 준비한 동작을 펼쳐 보였다. 곳곳에서 감탄의 함성이 터졌고 손흥민은 무릎 보호대를 고쳐 매만지며 곁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여전히 눈부신 스타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그들의 기량을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 배우려는 모습이었다. 김 팀장은 한쪽 구석에 서서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잘못 꺼냈던 자존심과 권위의식이 이렇게 큰 소동을 불러왔다는 것을 반성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듯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배웠구나. 주변에서 들리는 탄성과 박수, 그리고 종목을 초월한 교류의 모습이 체조센터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행사가 조금씩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사람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며 서로에게 인사를 나눴다. 떠나는 길목에서 몇몇 관람객이 마지막으로 김 팀장을 향해 말을 걸었다. 오늘 일 많이 놀랐지만 오히려 센터가 크게 바뀔 것 같아서 기대돼요. 네, 다음에 다시 방문하면 새로운 규정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대답했다. 예, 꼭 실망시키지 않겠습. 다시 한번 죄송했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어느새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나오는 손흥민에게 사람들이 손흥민 파이팅, 응원합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손을 흔들며 미소로 답례했다. 그리고 체조센터 건물을 나오며 누군가 질문했다. 손 선수 오늘 일 그대로 인터넷에 퍼지겠지만 괜찮으신가요? 그는 한번 어깨를 으쓱하고 나지막이 말했다. 솔직히 이런 갈등이 없길 바랐지만 그래도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니 많이 알려질수록 좋겠죠. 다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 언젠가 더 안전하고 평등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기자가 된 듯 촬영을 하던 한 젊은 관람객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마습 이 영상 제가 내 채널에 올려도 될까요? 지금 이미 꽤 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긴 한데 손 선수 생각이 궁금해서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괜찮습.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계기로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저야 기쁘죠. 다만 저보다도 체조센터 개선 노력이나 오늘 보여준 협회와 사장님의 적극적인 태도도 함께 조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 이 얘기 꼭 앞으로 체조장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전달할게요.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체조센터 입구에는 운동은 함께, 안전은 필수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오늘 하루 그 문구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모두가 깨달은 듯 했다. 손흥민은 차로 돌아가기 전 잠시 카메라를 든 또 다른 팬에게 눈길을 주며 작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이나 경험을 모두 공유했으면 좋겠습. 스포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계속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세요. 팬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다음엔 더 멋진 이야기로 만나길 기대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서 다들 내일도 모레도 이 주제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체조센터 앞에서 하루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분노와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진
뜻깊은 교류 행사였다. 모두가 배웠다. 안전과 존중이야말로 어떤 종목이든 스포츠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조센터 공식 SNS 계정에 공지가 올라왔다. 오늘 행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오해와 다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앞으로 안전장비 규정과 센터 운영 방식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이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 또한 손흥민 선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함니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글 아래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볼게요. 라는 댓글을 달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었다. 다들 다음에도 이 센터에 다시 와볼 거야? 그럼 이런 일 겪고도 바뀌어 간다면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아? 맞아, 우리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았어. 이런 이야기는 꼭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어. 그리고 그렇게 부산의 어느 체조센터에서 시작된 작은 소동은 더 안전하고 개방적인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 결코 가볍지 않았지? 다들 꼭 기억해 주길 바라.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우리도 끝까지 지켜보자. 이날의 경험을 뒤로 한 채 손흥민과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조금 더 넓어진 시야와 깊어진 마음을 간직한 채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 다들 많이 볼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분명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겁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전하게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그렇게 체조센터 문이 닫히고 하루가 저물어갔다 끝내 사람들 마음속에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 배려와 안전,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